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자리를 누구로 우선 채울지 충청북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달 만에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였다며 반색했습니다. 충청북도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11만 자영업자에게 30에서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도내 대학 등록 마감 결과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학생을 잡기 위한 현금 공세도 치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충청북도의 접종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최우선 대상이었던 노인 관련 시설과 병원에서 16,000명 넘게 빠져 그 자리를 후순위 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크게 12개 군으로 나뉘는 우선 접종 대상 가운데서도 노인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 종사자는 가장 앞순위에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기저질환까지 있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예정됐던 충북도 내 관련 대상자는 25,800여 명. 효능 논란 끝에 정부가 65세 이상은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가운데 약 63%, 16,200여 명의 접종이 미뤄졌습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한 숫자가 660명으로 적었고 또 접종군 그리고 대조군에서 확진자 발생 숫자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는. 바꿔 말하면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를 그만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상급 종합병원 등 병원급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4,500여 명을 대상에 추가하고 선별진료소 등지에 근무하는 1차 대응 요원도 300명 더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약 11,000명분의 백신이 남습니다. 당초 우선순위에서 밀려 2분기 대상이었던 31만여 명 가운데 일부에게 접종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병원처럼 65세 이상이 대부분인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을 빼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또는 장애인, 노숙인 시설이 유력합니다. 백신 공급량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라든가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나 종사자 등에 대해서 추가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정부 발표대로라면 65세 이상 접종은 2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충청북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할 지역별 위탁 의료기관을 다음 달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체 접종하거나 출장 접종하는 1분기와 달리 4월부터는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초저온 냉동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용 접종센터도 14곳 가운데 청주 한 곳은 3월까지 설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2분기 중에 14개소의 접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1개소를 우선 설치해서 화이자 물량이 공급되면 즉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다만 정부와 충청북도 모두 이번 65세 이상 제외 결정이 3분기에 예정된 64세 이하 일반인 접종 일정이나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대영입니다. 충북은 오늘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되며 누적 1,646명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와 충주 확진자 3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을, 보훈 확진자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70대 요양원 확진 환자가 숨지며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며 오늘부터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등 숨통이 트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소상공인 등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명관 기자입니다. 식당과 술집이 밀집해 있는 청주 복대동 골목의 한 해장국집.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자마자
24시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늦은 시간 찾는 손님이 많고 인근 공장 교대 근무자들도 많이 이용해 그동안 매출에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하이닉스 앞에 있다 보니까 3교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또 아침에 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또 24시간을 고집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같은 골목의 또 다른 식당도 24시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설 연휴 전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것만으로도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돌아가며 쉬던 직원들도 모두 복귀했습니다. 직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기가 오늘부터 살아났어요.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도 같은 마음이고. 택시기사들은 야간과 새벽에 고객들이 늘고 식당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택시기사들 사이에 알려진 한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며 24시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청주시나 사방팔방 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따뜻한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충청북도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 원, 식당 등 영업 제한 업종과 행사 이벤트 업종에 70만 원, 그 밖에 일반 업종과 택시에 30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1.5단계로 완화하면서 이제는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516억 원은 도와 각 시군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제9호기금 대부분이 투입됩니다. 이제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충청북도. 거리두기 완화와 지원으로 숨통은 트였다지만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각종 제한이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소방대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옥천과 동부소방서 소방대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종교 관련 모임 금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전에서 2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인과 접촉이 잦은 민원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가 진행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내일부터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구내식당 종사자 등 5천여 명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외부 출장이 잦은 사업부서 공무원들도 신속 항원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대학들의 신입생 등록률이 대부분 크게 떨어진 건데요. 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대 정시 모집 1차 등록률은 68%, 수시 모집 등록까지 합쳐도 86%를 간신히 넘겨 추가 모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등록률이 많게는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해 충북에서 1차 등록률이 80%를 넘긴 대학은 5곳뿐입니다. 각종 장학금과 기숙사 입사 등 대학들이 내걸었던 각종 특혜와 판촉전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입학 자원이 모자라는 건 다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인서울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울권에 많이 뺏기죠. 일반 대학보다 인지도 면에서 불리한 전문대는 더 큰일입니다. 가뜩이나 학생 수가 준 상황에서 지원자 상당수가 4년제 대학으로 넘어가면서 등록률이 더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84%의 등록률을 기록한 충북 도립대를 제외하면 도내 전문대학 대부분이 7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0% 떨어진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중남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60% 중후반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들은 추가 모집을 통해 신입생 충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올해는 대입 예정자 수가 급감한 만큼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낮은 등록률에 화들짝 놀란 대학들은 부랴부랴 제살 깎아먹기도 불사한 신입생 유치 경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신입생 전원 장학금 시대가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심충만 기자입니다. 1년 만에 정시 최초 등록률이 10%포인트 넘게 낮아진 제천의 세명대. 보름 동안 정원의 5분의 1, 470명을 추가 합격자로 채워야 할 대학 측은 부랴부랴 현금 5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신입생 확보를 위해 지난해까지 정시 최초 등록자에게만 100만 원씩 주던 것을 올해 처음 추가 등록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신입생이 다 장학생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학금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결과죠. 대학 주변의 고교생들을 잡기 위해 장학금 120만 원을 내걸었던 제천대원대는 올해부터 이 주변의 범위를 강원도 춘천과 경기 하남까지 대폭 확대했고 이런 움직임에 자극받은 청주의 충청대도 충북과 세종 지역 학생들을 끌기 위한 지역 장학금 제도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은 다 장학금 주는데 왜 이 대학만 안 줘요? 형평성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이러지 않는 어떤 추세에 맞추기 위한 괴산중원대는 한 발 더 나아가 만학도를 겨냥한 전액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남다른 블루오션 전략도 내놨습니다.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면 정부의 재정적 제재와 정원 구조 조정 등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교비로 운영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 수를 줄이는 거는 이런 경영 논리로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줄이지 못하는 거죠. 20년 전 출산율 급감의 파장에 직면한 충북 대학들의 성적표는 보름간의 치열한 신입생 유치 경쟁 끝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고병환성 AI 예방적 살처분 규모가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살처분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2주간 한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모든 가금류에서 1km 같은 축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검사 주기는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하고 향후 위험도를 재평가해 축소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충북 2호 주민 발의로 추진 중인 생활임금 조례와 산업재해예방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이 주민서명부 제출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정 요건인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안에 서명부 효력을 검증한 뒤 다음 달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어 주민 발의 조례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계란을 삶던 동거녀의 11살 딸을 손찌검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이 친모의 동거남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밤길을 배회하다 행인에게 발견된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태양광 시설 쪼개기 편법 인허가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양광 인허가를 10건으로 쪼개 환경 영향평가를 피해간 옥천군 안남면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오늘 18일까지 관계 공무원과 주민 대표를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옥천군의회 특위는 허가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충청북도는 내일부터 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전인 이달 말까지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충북의 중학생은 늘었습니다. 올해 학급 배정 결과를 보면 충북의 전체 학생 수는 17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900여 명 줄었지만 중학생은 1,500여 명 늘었습니다. 학급 수도 올해 개교하는 생명중을 포함해 중학교만 61학급이 늘었습니다. 이는 2007년 황금 대지해를 전후해 태어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충청북도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일반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이면서 연간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사업장으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곳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시설 종류에 따라 실비의 최대 90%, 4억 5천만 원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이 겨울철에 중단했던 건설 공사를 오는 18일부터 재개합니다. 옥천 소정 소하천 정비공사와 옥천은 미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등 48건의 건설 공사와 용역 사업이 재개됩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조기 발주와 착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3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대상은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로 학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8학기까지 지급되며 다른 장학금이 있더라도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대학생 607명에게 5억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주시가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100여 대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배회감지비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보호자가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면 치매 노인 위치 확인과 함께 간단한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신청은 충주시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뉴스데스크 충북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하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